안녕하세요. 성유선입니다. 오늘은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상을 이어갈 수연법을 배우면서 이 망상이 이어지면 거기에 화두를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연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짧은 시간에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 3번에서 4번 잡니다. 법당의 기도나 법문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무조건 잠을 꼭 자줍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5에서 10분에서 많이 잘 때는 30분에서 1시간 자줍니다. 최고의 컨디션에서 기도와 법문을 하기 위해서지요.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짜증이 나서 화를 내거나 시간 때우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짜증이나 불만은 나한테 하고 칭찬이나 좋은 서비스는 고객에게 하라는 말이지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우선 눕는데 베개는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목베개를 추천합니다. 큰 대자로 눕거나 단전에 손을 대거나 명치에 손을 대주는 동작이 있는데 자기가 편한 자세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혀를 입천장 위에 대고 양손을 단전에 대고 숨을 들여마시면 아랫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가라앉는 것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1. 숨을 들여마시면 우주의 맑은 기운과 긍정적인 힘과 행운이 나의 땀구멍으로 빨려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탁한 기운과 부정적인 생각과 불행들이 빨려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호흡의 길이는 고요히 자기가 편한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큰 스님들 법문에 의하면 참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하란 말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나 멈추거나 앉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정지하거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와선 누워서 하는 참선부터 배우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누워서 숨을 들여마실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과 행운이 나의 땀구멍으로 빨려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나의 탁한 기운과 불행들이 빨려 나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지면서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다닐 때 잠 안 오면 책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요. 저는 항상 잠을 잘 때는 화두를 들고 잡니다. 둘째, 피로를 빨리 풀려고 할 때는 이 호흡에서 나의 몸이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땅의 신선한 기운이 나와 하나가 되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피로와 나쁜 기운들이 땅의 신선한 기운으로 다 씻겨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몸 자체가 흩어져서 대지와 하나가 된다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이어갑니다. 어느 참선하는 스님이 몸에 냉이 들어와 여름 안거를 못 들어갈 정도가 되어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슈퍼에서 저녁으로 심부름해주고 낮에는 모래찜질을 하면서 여름을 나면서 냉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일체유심제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노스님은 안거가 끝나면 아침에 몸을 흙에 묻으라고 하고 머리는 내놓고요. 저녁에 자기를 파달라고 합니다. 8시간 정도 되지요. 마음으로 모래 찜질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저는 누워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속으로 갑니다.
내 몸이 양털 구름이다 생각하고 몸을 허공으로 띄워서 날아갑니다. 설악산 대청봉도 가보고 동해 바다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마음껏 사색을 즐겨보세요. 위에 세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시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목이나 등, 팔, 다리 부분에 긴장을 해서 근육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마음으로 풀어줍니다. 그런 집중을 이어가다 보면 내 숨소리가 살살 들리면서 수면으로 빠집니다.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말소리도 다 들리고요. 수면의 농도가 10%, 20%, 30%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수면의 농도가 강해지면 집중의 농도는 점점 옅어지거나 무의식적으로 집중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손가락 전체가 짜릿짜릿하고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몸의 피로가 확 풀립니다. 몸이 탁한 기운이 많으면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39살에 스님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노래방도 가봤습니다.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노래방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소리가 다 들리죠. 어느 자세에서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마음으로 나의 몸을 양털구름에 누이고 그대로 호흡합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의식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참선에서는 다 망상으로 표현됩니다. 망상과 선정이 둘이 아니다고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망상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생 공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이 되기 전에도 가부좌가 제일 편한 자세였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손자가 대기업 중간 경영자 한 명 모집에 응시했는데 이력이 다들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했는데 합격했답니다. 그 사람은 헬스를 했는데 근육으로 단련된 자기 사진을 이력서에 첨부했답니다. 면접을 보는 분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건강까지 좋은 사람은 드물다 하면서 채용했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경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인내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쟁 사회에서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술은 가격으로 매긴다면 저는 당신의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없지요. 안 하니까요. 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수련법입니다. 나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참선만 하겠다는 분은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세요. 누워서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 목표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나는 무엇인가?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아하는 나는 무엇인가?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나도 비방하고 욕하려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나도 참아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즉시 너는 더 나쁜 놈이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거나 자리를 피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면 받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보았잖아요. 이익이 크지. 나도 같이 욕을 하는 순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과를 해야 되고 나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 앙금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의 흉터처럼요. 전과 같은
관계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를 비방하려는 순간 이 먹고 하면서 1분만 지나가면 비방하려는 타이밍이 지나고 이미 대화는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선원서는 쉴 때 다각실이 있습니다. 차 마시고 과일, 견과류 등을 먹는 휴게실입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많으면 적이 많지요. 한마디 하면 상대도 한마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고 가는 정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말을 적게 하고 상대를 계속 칭찬해 주면 더 좋은데, 그럼 아침을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침 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싸움과 재앙은 말로부터 나옵니다. 말은 누워서 침 뱉기란 것입니다. 누워서 말을 하면 나무하는 토끼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 얼굴에 찍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저는 큰 복을 쌓은 거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 영상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도 큰 복을 쌓은 것입니다. 다음 주는 좌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